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내용은요. 겉으로 보이는 뉴스 헤드라인 그 이면에 있는 시장 유동성의 진짜 마리오네트 조종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글로벌 전쟁의 향방부터 시작해서 미국 재무부의 배관 구조, 즉 국채 발행 이슈까지 싹 다 훑어볼 건데요. 준비되셨나요? 바로 들어가 보죠. 자, 오늘 우리가 짚어볼 내용들입니다. 중동 전쟁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부터 중국이 여기서 어떻게 끼어드는지, 금과 비트코인 중 뭘 선택해야 할지, 재무부의 유동성 흡수 경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3개월 시장 전망까지 차례대로 쭉 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중동 전쟁과 비트코인의 향방. 과연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정말 흥미로운데요. 전쟁 발발 초기 내 유가가 무려 25%나 훅 뛰었잖아요. 보통 이러면 위험 자산은 폭락해야 정상인데 비트코인은 잠깐 주춤하더니 도리어 22%나 치고 올라갔습니다. 전쟁통의 유가랑 비트코인이 같이 오르다니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장은 이런 글로벌 분쟁조차도 거대한 유동성 지표의 하나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후에 미국이랑 이란의 종전 합의문 초안이 유출되면서 유가가 90달러 밑으로 떨어지니까 비트코인은 아예 8만 달러 천장을 뚫어버렸죠. 네, 바로 이 8만 달러입니다. 비트코인이 정말 악착같이 이 저항선을 뚫고 버티려고 하고 있죠. 재밌는 건 종전 기대감 때문에 WTI 유가가 80달러대로 쑥 내려갔을 때 비트코인 상승세가 유가 상승분을 잠시 앞지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거 전쟁 빨리 끝나겠는데 하는 기대감을 벌써부터 적극적으로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임박한 시나리오를 딱 비교해 볼까요? 만약 긍정적인 흐름을 타서 조기 종전으로 간다면 유가는 얌전해질 거고 비트코인은 날개를 달고 더 높이 올라갈 겁니다. 근데 반대로 종전 지연이 돼서 유가가 다시 미친 듯이 뛴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시 금으로 몰려갈 거고 비트코인은 꽤나 매서운 역풍을 맞게 될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섹션, 중국의 중재와 종전 타임라인으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니, 천하의 미국이 왜 중국한테 이란을 좀 말려달라고 부탁을 한 거지?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하나 미국 혼자서 못 푸는 걸까요? 사실 이게 진짜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미국이 바닷길을 강제로 열어보려고 하니까 이란이 아랍에미리트에 미사일을 날리면서 보복을 했죠. 게다가 우방국인 사우드아라비아마저 미군한테 영공을 안 내어준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란은 지난 1월 이스라엘 관련 이슈 이후로 미국을 절대 못 믿겠다는 태도고요. 자, 이렇게 꽉 막힌 상황에서 누가 등장하느냐? 바로 이란 석유의 최고 큰손이자 영향력을 키우고 싶어하는 중국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중국한테 네가 가서 보증 좀 서라 하고 청신호를 켜준 셈이죠. 자, 그럼 이 타임라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며칠 전 그 한 페이지짜리 합의문 유출된 게 1단계고요. 그 다음 몇 주 동안 피말리는 30일 세부 협상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하이라이트, 병목 구간은 바로 3단계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결국 도장 찍고 전쟁 끝 외치는 건 이 정상회담 언저리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얘기죠. 지정학적 리스크를 풀 진짜 열쇠는 바로 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섹션입니다. 방금 본 이 타임라인을 머릿속에 넣으시고 금과 비트코인 중에 우리는 어디에 비중을 둬야 할지 자산 배분 전략을 따져보겠습니다. 보통 금 하면 전통적인 안전자산, 비트코인 하면 변동성 큰 위험자산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최근 시장이 좀 이상합니다. 안전자산이어야 할 금이 요즘 들어 마치 나스닥 기술주 마냥 가파르게 오르면서 완벽한 위험자산처럼 행동하고 있거든요. 금이 이렇게 변칙적으로 날뛰게 되면 유동성에 엄청 민감한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진짜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딱 이렇습니다. 지금 시장에 풀린 돈으로는 금, 나스닥, 비트코인 이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끌어올릴 수 없다. 만약 전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사람들이 금을 막 사들인다면 비트코인으로 흘러올 유동성이 말라버리면서 확 주저앉을 수 있다는 거. 이거 포트폴리오 짜실 때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섹션입니다. 미 재무부 유동성 흡수 경고. 겉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시장에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다가오는 이 유동성 가뭄 사태를 이해하시려면 이 두 단어는 꼭 아셔야 합니다.
QRA, 이건 재무부가 우리 빚 이만큼 낼 거야 하고 국채 발행량을 예고하는 거고요. TGA는 쉽게 말해서 미국 정부가 쓰는 당저예금 계좌, 즉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숫자를 한번 보시죠. 6,710억 달러. 이게 3분기에 시장이 흡수해야 할 순차입 예상액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쉽게 말해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이 정부 채권 사느라 쏙 빠져나가면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올 돈이 그만큼 통째로 증발해버린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재무부 마이너스 통장, 아까 말씀드린 TGA 잔고가 7월 말쯤 되면 8,600억 달러 수준에서 거의 1조 달러까지 꽉꽉 찰 거란 전망입니다. 1조 달러요? 이 엄청난 돈이 시중에 풀리는 게 아니라 마치 거대한 진공청소기처럼 시장의 유동성을 쫙쫙 빨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 배관 구조가 어떻게 비트코인의 숨통을 조이는지 순서대로 볼까요? 첫째, 재무부가 만기 짧은 단기 국채를 미친 듯이 찍어냅니다. 둘째, 머니마켓 펀드나 레포 시장에 있던 돈들이 국채 사려고 TGA 계좌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럼 마지막 셋째,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이 먹고 자라야 할 밥, 즉 시중 유동성이 바싹 말아버리는 겁니다. 게다가 사실 이거 되게 위험한 상태거든요. 원래는 장기 국채도 골고루 섞어 팔아야 하는데 지금 너무 단기 국채에만 의존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권장부채 비율이 무너지면서 시장이 끊임없이 정부 빚을 연장해줘야 하는 아주 살얼음판 같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언제 갑자기 유동성 쇼크가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뜻이죠.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섹션, 향후 3개월 시장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다룬 이 거시적인 퍼즐 조각들을 다 맞춰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딱 정리해보죠. 여러분이 앞으로 3개월 동안 매일매일 확인하셔야 할 이른바 유동성 게임의 점수판들입니다. 첫째,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이게 쑥쑥 커져야 단기 국채도 흡수하고 코인 시장 돈줄도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5월 중순에 발표되는 은행 레버리지 규제 완화 데이터. 은행들이 진짜로 국채를 사주고 있는지 팩트 체크를 해야 해요. 셋째, 미중 정상회담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유가 뚜껑을 잘 닫아주고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국채 입찰 때 장기물 수익률이 막 미친 듯이 뛰지는 않는지 예의주시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 2023년 10월에 단기자금 시장 꽉 막혀서 SOFR 금리 취소 샀던 그 사태 기억하시죠? 만약 머니마켓 펀드가 정부 빚을 제때 못 받아준다면 그 끔찍한 유동성 경색 사태가 또다시 벌어지지 않을 거란 보장이 과연 있을까요? 오늘 분석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움직이는 진짜 원동력은 중동발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저 밑바닥에 숨겨진 글로벌 유동성 배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대로 된 레버를 지켜보고 계신가요? 매일매일 오르내리는 차트에 흔들리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짚어본 이 거대한 유동성 레버들에 집중하시면서 시장의 흐름을 꿰뚫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